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8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돈당대, 전당대 이렇게 얘기하죠. 전당대, 돈당대. 민주당이 아주 그냥 콕 폭망하는 바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까불다가 그냥 팍 넘어졌습니다. 어디에 넘어졌냐? 자기가 파놓은 굴에 넘어졌습니다. 그 땅굴 속에 쩐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당대 사과했습니다. 어저께 드디어 이재명이가 사과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사과했을까요? 첫째, 자기 일이 아니다. 둘째, 사과 안 하면 같이 함께 날아간다. 휩쓸려 간다. 여기서 자기 결백을 보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사고지 무슨 대의를 위해서 사과를 했겠습니까? 자, 사법 리스크까지 자기가 있는데 이걸로써도 이 방탄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지금까지 온갖 장난을 다 했죠. 무슨 장난을 했겠습니까? 이태원 사건. 그 이태원 사건을 또 세월호로 만들려고 바둥거렸고 헬로윈 귀신놀이 하다가 이 압사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세월호하고 맞춰가지고 뛰려고 하다가 완전히 소모만 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런 결론을 아마 도달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 때문에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 돈당대회는 사과했죠. 돈당대. 왜 사과했을까요? 사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고 보니까 사법 리스크 나 플러스 봉투 리스크다. 이 봉투 리스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봉투 리스크란 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이 부정부패의 가장 큰 온상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바로 그것은 부정부패의 온상, 이 돈봉투입니다. 민주당 정권 망한 정권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169석을 가졌는데 이제 169석이 망하는 바로 전야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떡할까요? 이재명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규하냐.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가시리 있고 지금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나는 어떡하죠? 지금 나는 어떻게? 바로 이것이 이재명의 운명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재명 그렇게 오래 못 간다. 뭐 1년 간다 하는데 5월달 안으로 스스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떠나가는 이삿갓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뭐 아주 건재한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최하 바닥이고 또 국민의힘도 바닥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게 허수입니다. 진짜 수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저도 볼 줄 아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밸런스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암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신경 꺼라. 저는 신경 끕니다. 지지율 발표 안 합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왈왈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여하튼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169 상황에서 문재인의 알박기 상황 이 모든 안 좋은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쏟아놓고 간 문재인 그 정권 그 다음에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확실히 변화됩니다.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대통령 원망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앞에 문재인 정권이 뿌리고 169석이 바로 이것을 노리고 북한과 접선한 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을 옹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9석이. 그래서 절대로 저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강변을 합니다. 강변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벌써 폴란드에서 방산수주가 또 20조가량이 또 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보십시오. 열심히 뛰고 지금 뭔가 활력을 있습니다. 수출이 좀 적은 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탓, 정부 탓이 아니고 문재인 탓이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플러스 문재인 탓입니다. 전부 빈털터리 만들어 놓고 간 그거.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나는 어떻게 나 어찌 살라 하고 왜 이 돈당대 열어가지고 이 송영기라 왜 돈 너네 캠프 사람들 돈 먹었냐? 돈 먹었냐 안 먹었냐? 네가 와서 좀 책임 좀 져. 절규입니다. 좀 와줘. 아, 나 좀 생각해보고요.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정근이 개인 일탈입니다. 그런데요. 언론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정근하고 송영기라고 무슨 관계가 있어? 왜 특별한 관계야? 계속 송영길은 이정근 유세하는 데는 반드시 오고 또 사진까지 막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저께는 말이죠. 몇몇 군데서 이 이정근을 업고 유세하는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업고 유세를 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사진의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진짜 합성 사진인가 진짜 사진인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이 지금 나올 정도 되면 무엇을 암시를 하고 무엇을 의미를 하고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보는 그런 것 측면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송영길과 이정근과는 이 페이스가 이 같은 족적이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이 돈을 전당대회를 해서 0몇 %로 이기게 된 것은 이정근도 상당히 공로가 있지 않았나. 이 전당대회에 쩐을 뿌렸기 때문 아닌가. 이 쩐을 가져와서 이걸 운동을 한 사람이 이 소위 이정근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저께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를 할 줄 알지? 예.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있었다. 이번 일로 우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고 90도 폴드 인사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지 지금 닷새 만에 했습니다. 예. 어저께는 말이죠. 민주당의 원로인 이상민 의원 변호사죠. 딱 보니까 당장 알겠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당장 알겠네. 녹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이야 녹취한 거.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누군지 다 당장 알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할 말이 없죠. 또 조응천은 또 어디 나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제발로 기어와. 송영길 제발로 기어와. 송영길 제발로 좀 기어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검찰 수사받아.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재명이가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거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귀국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발설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니, 당에서 진상조사하자면서 갑자기 포기했습니다. 당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요청은 무슨 요청이에요? 지금 수사가 절반 이상이 확 넘어갔는데. 에? 하지 말라든 하지 말라든 관계없이 이미 수사는 딱 증거에 따라서 바로 곧 발표할지도 모른다. 중간 발표. 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
그 이재명은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자기의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그 운명 앞에서 돈봉투의 운명 앞에서 돈봉투 플러스 돈봉투 리스크죠. 플러스 자기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병존하면서 이제 자기도 골막 같이 터져나간다. 같은 일심동체가 그냥 같이 썩어 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접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요, 이승만이라든가 윤관석이라든가 민주당 의원 등이 2021년 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딱 적용했습니다. 그걸 수사 중입니다.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입니다. 당시 송 대표 캠프에 뿌려진 돈 봉투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총 9,40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현역 민주당 의원은 많게는 20명, 내부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한나라당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망했습니다. 그 뒤로 한나라당이 휘청거렸죠. 그 다음부터 가끔 정권을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당대회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전당대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정조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송영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 달에 귀국하겠다는 방침인데, 자, 자기하고 이심송심이라는 그걸로 아주 둘이 가깝고, 이 다음에 나야 나, 이럴 정도가 되는데, 당신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이심은 틀림없이 송심 너야. 이랬을지도 모르죠.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이, 거래가 왔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송영길 지역구에 이심이 왔으니까 말이죠. 자기 지역구를 놔둔 게 아니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간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저기 성남 분당에서 전혀 위치가 정반대인 인천 계양을로 갔습니다. 그래, 이 송 대표는 당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심송심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2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불거진 4.4의 논란이 그 대표적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50.29를 기록했지만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낙연 대표 측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로 봐야 된다면서 이럴 경우에 이 대표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31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했는데 송영길이가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손을 확 들어줬습니다.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후에 이낙연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송은 이런 행태는 일배와 다름없다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배. 이 일배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데 있는데요. 제가 박용진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때 채널 A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돌직구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저한테 일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일배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 일배 모르는데 일배 아니라니까 엎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당했습니다. 분위기가. 일배를 모르는데 내가 일배 회원이다 이거예요. 자기들하고 뜻만 다 바꾸면 그대로 엎어 씌워버립니다. 이 좌파의 특징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들하고 이 의견이 정맞지 않고 반대가 되면은 덮어 씌워버립니다.
전 대표는 이런 행태는 일배와 다를 바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낙연계를 일배로 또 씌웠군요. 나쁜 사람들. 이 송영길이가 이제 딱 걸렸습니다. 여하튼 송영길이는 도의적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의원 관둬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정근이가 다 이 후크를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조차 듭니다. 이 송영길의 도움으로 이 전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이 전 대표를 밀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밀을 관계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송가와 이가가 둘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물려받은 이재명은 정치 복귀에 성공했죠.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말이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그 반발이 불보듯이 뻔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 조사자니 앞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적극 방탄하던 것과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고, 자, 조사를 안 하자니 다시 방탄 논란이 커질 것이고, 불보듯이 뻔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은 경상도 말로 우얇고, 지금 우얇고 바로 그 운명에 사로잡혔습니다. 똠당대에 사과는 했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가 같이 이 봉투 리스크하고 맞물려서 날개를 달고 그들을 압사의 지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의 순리 아니겠느냐. 이제 이재명도 결국 운명의 쇠사슬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여태까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잘 살 것인가, 이거는 운명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이 아마 이재명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가슴 속에 많은 폭풍우를 몰아다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